가족들이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삼겹살이나 먹을까? 지영이는 혼자 속삭이며 동네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아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렸을 때 우연히 옆 테이블의 시야에 들어왔다. 박진수 씨? 친구 한나의 남편이다. 그저 소주잔만 마주치던 사이였다. 진수도 놀라 고개를 든다. 진수 지영 씨 맞죠? 지영, 혼자 왔어요? 진수, 내 생각할 것도 있고 해서요. 둘이는 합석을 하게 된다. 삼겹살은 정말 맛이 있었다. 진수 씨가 고기는 잘 안 먹고 별거 하게 된 이야기 계속하길래 난 진수 씨한테 고기 한 점 먹으라고 건네. 준 순간 그만 진수 씨 허벅지 깊숙한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난 물수건으로 닦으다 묵직한 물건을 만지고 말았다. 그건 진수 씨의 큰 물건이었다. 정말 컸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김지영 53세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건 서로 공유하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5시. 김지영은 거실 창문을 열어두고 따뜻한 공기 속에 가만히 서 있었다.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느리게 돌아가는 벽시계 초침만이 소리를 냈다. 오늘도 비슷한 하루네. 남편은 늘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은 각자 생활에 바쁘다. 요가 매트는 그대로 펼쳐져 있고 설거지는 이미 끝났다. 할 일을 다 하고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중년 이후의 오후. 지영은 알아차리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오래된 익숙함 같은 걸 느끼고 싶어 동네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고기 냄새, 구워지는 소리. 평범하지만 지영에게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는 작은 의식 같은 것. 자리에 앉아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렸을 때 우연히 옆 테이블이 시야에 들어왔다. 박진수 씨? 한나의 남편. 지영과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 그가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진수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든다. 진수 지영 씨 맞죠? 여기서 뵙네요. 지영 네, 혼자예요? 진수 예. 그냥 생각할 것도 있고요. 두 사람은 원래 한 테이블을 함께할 사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몰라도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영 옆자리 있으니까 같이 드실래요? 괜찮으시면. 진수 그러죠. 혼자 먹기 좀 그렇긴 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균열 같은 것이 지영 마음에 생겼다. 그건 호기심이나 설렘이 아니라 동지 같은 외로움이 닮아 생기는 정적의 균열. 구워지는 삼겹살 사이로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한나와의 별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침묵.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로와 책임감. 지영도 말없이 듣다가 문득 자신도 한마디 한다. 지영 저도 요즘은 집이 참 조용해요. 예전엔 바쁘다고 불평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대화는 서로의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 둘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영이가 삼겹살 한 접을 들고 진수한테 삼겹살을 주다 그만 진수 허벅지 쪽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 미안해요. 나는 물수건으로 허벅지 쪽을 닦았다. 근데 뭔가 묵직한 게 걸리는 것이다. 꼭 나무 토막이 걸리는 것 같이 묵직했다. 세상에 그건 진수 씨의 물건이었다. 서로 민망해서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조용히 술만 마시다 진수 씨가 한마디 했다. 지영 씨 괜찮아요. 네. 우리는 대화를 계속 이어갔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좀 전에 진수 씨의 물건이 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다. 식사가 끝날 즈음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수 지영 씨 혹시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뭐, 부담은 마시고요. 그냥 가끔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서. 지영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일 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이 서로의 손에서 빛을 내며 번호를 교환했다. 그날 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생기는 묘한 두근거림. 며칠 동안 둘의 대화는 가벼운 안부였다. 일상은 어떠세요? 어제보다 나으면 괜찮죠. 하나같이 담담한 문장들이었다. 그럼에도 지영은 진수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 한 곳이 따뜻해지는 걸 어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먼저 연락했다. 시간 괜찮으시면 따뜻한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지영은 답장을 오래 고민했다. 안나, 남편, 오랜 시간 지켜온 경계. 하지만 결국 손가락은 스스로 움직였다. 네. 그 짧은 대답이 지영 인생의 오래된 결을 조금 흔들기 시작했다. 약속 장소는 동네 한정식집. 조용한 조명 아래 따뜻한 찌개 냄새가 퍼지는 곳. 진수 와줘서 고맙습니다. 지영 저야말로 불러줘서요. 말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영은 남몰래 느껴온 문득의 허전함, 주부로서 단단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자신의 색깔 이야기. 진수는 별거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 못한 마음의 골짜기를 털어놓았다. 그날 식사 끝에 진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수 지영 씨는 참 편안하네요.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 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지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지영 저도요. 하지만 우리 선이 있어야 해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진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진수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술 앞에서는 약속은 무의미한 것 같았다. 둘 다 가볍게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술병은 3병, 4병으로 늘어났다. 난 술기가 올라왔고 진수 씨도 조금 취한 듯 했다. 진수 씨 우리 그만 일어나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집에 가죠? 네. 지영 씨. 진수 씨는 계산을 하고 식당 밖을 나왔다. 지영 씨 이 근처까지만 바래다 드릴게요. 둘이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찰나 진수 씨 잠깐만요. 속이 울렁거려서요. 지영 씨 괜찮아요. 나는 진수 씨 보는 데서 그만 주저앉아 토해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 걷기는 힘들었다. 내 옷도 토한 순간에 분비물들이 묻었다. 이대로 집에 가기엔 좀 그래서 진수 씨가 모텔에서 옷 좀 씻고 가자고 했다. 그 순간에는 별일 없겠지 하고 따라갔다. 진수 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테니까 저 믿고 들어가세요. 둘은 모텔로 들어갔다. 진수 씨는 TV 보고 있고 나는 샤워실에서 위옷 팔쪽에 묻어있는 분비물을 씻어내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있었다. 순간 난술 기운의 균형을 못 잡고 넘어졌다. 엉덩이가 바닥에 먼저 닿고 머리가 문 쪽으로 부딪혔다. 큰 충격은 아니었다. 콰당 하는 소리에 진수 씨가 괜찮냐며 문을 열었다. 난술 기운에 넘어져 있었어. 진수 씨가 날 안고 침대에 눕혔다. 진수 씨가 병원에 가자고 했다. 난 엉덩이 쪽만 충격을 받아서 괜찮다고 했다. 난 상의는 브레이저가 한쪽이 풀린 상태였다. 넘어지면서 풀렸나 보다. 진수 씨도 절 봤지만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라 안고
침대에 눕히고 진수 씨도 당황한 상태라. 정신이 없던 상태였다. 진수 씨도 이제야 내 가슴이 보이는 걸 알았다. 둘은 고개를 돌리고 몇 분 동안 침묵만 흘렀다. 진수 씨가 민망해서 밖에 나가 있겠다고 했다. 난 진수 씨한테 말했다. 나는 진수 씨 손을 잡고 저 혼자 있으면 어떡해요. 낯선 곳에서 무섭게요. 옷 드라이기로 말릴 때까지 같이 있어줘요. 진수 씨는 내가 손을 잡는 쪽을 바라보았다. 내가 진수 씨 손을 잡고 있었거다. 그 순간 난 좀 전에 식당에서 진수 씨한테 삼겹살을 허벅지에 떨어뜨려 진수 씨 큰 물건을 만진 기억을 잠깐 회상했다. 나는 다시 진수 씨 얼굴을 바라봤다. 진수 씨도 내 얼굴을 보며 서로 얼굴이 가까워지고 순간 키스를 하게 되었다. 진수 씨는 강렬하게 키스를 했다. 한동안 많이 굶은 사람처럼 너무 강렬했다. 진수 씨는 내 브레이저를 벗기고 내 치마까지 벗겼다. 날 안고 침대에 눕혔다. 진수 씨는 다시 날 애무하기 시작했고 내 가슴 양쪽을 빨고 애무를 해주었다. 난 술 기운도 있고 흥분 상태여서 내 팬티가 벗겨져 있는지도 몰랐다. 갑자기 내 조개로 무언가 들어오는데 큰 물건이란 걸 느꼈다. 너무 컸다. 내 남편 물건보다 더 컸다. 나도 모르게 좀 아파서 아소리가 나고 말았다. 지영 씨 천천히 하겠습니다. 진수 씨는 천천히 조절해가며 날 흥분의 도가니로 이끌어 주었다. 난 너무 흥분되었고 얼마 지나 자세를 바꿔가며 날 유도를 했다. 난 이런 오르가즘을 가져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진수 씨 물건도 커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둘은 마음의 정리를 하고 밖으로 나와 서둘러 각자 집으로 갔다. 집에 돌아온 지영은 한참 동안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못했다. 진수가 말한 옆에 있는 느낌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걸렸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솔직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일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영은 생각했다. 이 감정은 설렘이 아니라 위로일 뿐이야.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도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오랜만에 한나에게 연락이 왔다. 한나, 지영아, 우리 좀 볼 수 있을까? 지영, 그래. 무슨 일 있어? 카페에서 만난 한나는 이전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다. 한나, 진수랑 다시 얘기해 보려고. 그냥 서로 너무 지쳤던 것 같아. 나도 많이 미안했고. 지영의 심장이 묘하게 흔들렸다. 무언가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이 있었던 것 같았다. 지영,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힘들었던 거잖아.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지영은 속으로 작은 숨을 삼켰다. 며칠 뒤 진수가 조심스럽게 연락해 왔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영은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뒤였기에 이번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따뜻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진수는 대뜸 고개를 숙였다. 진수, 한나가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는데도 지영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아쉬움인지 안도인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지영, 잘 선택하셨어요. 서로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진수, 지영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영, 우리 그냥 서로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뜨거운 국물을 떠먹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관계는 마무리되었다. 지영은 다시 고요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처음과 달랐다.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혼자인 시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잠깐 스쳐간 인연이 남긴 건 죄책감도 흔들림도 아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새로운 마음이었다. 지영은 요가 매트를 다시 펼친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찮아. 다시 여기서부터 조용하고도 단단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